안녕, 역사경제 해결사야. 우리 구독자님들, 잠깐 이거 하나만 보고 가. 지금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6분 코스피가 8,779.87이야. 전일 대비 플러스 303포인트, 플러스 3.58% 폭등이야. 사상 최고치, 또 갱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5월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44조 7,150억 원을 팔았어. 역대급 매도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은 1조 7,241억 또 팔고 있어. 매도 안 멈췄어. 환율도 1,513.8원으로 또 올랐어. 미국 PCE 3.8% 인플레 충격도 그대로야. 악재 3개가 동시에 살아있어. 근데 코스피는 플러스 3.58% 폭등. 이게 뭐야?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 악재 3개가 살아있는데 왜 코스피는 사상 최고로 폭등할까? 답은 오늘부터 시작된 한 이벤트에 있어. 그게 뭔지, 그게 왜 한국 반도체랑 직접 연결되는지 17분 안에 다 풀어줄게. 안 알면 패닉 매도해. 알면 안 팔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3가지를 알게 될 거야. 첫 번째, 오늘 코스피 플러스 3.58% 폭등의 진짜 트리거. 두 번째, 외국인이 44주 팔고도 한국을 못 떠나는 이유. 세 번째,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봐야 할 체크리스트. 오늘 영상의 핵심 한 줄 먼저 알려줄게.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한국 반도체가 움직인다. 미국 PCE도, 외국인 매도도, 환율도 못 막아. AI 사이클 앞에 선 것이 악재가 무력해. 이 한 줄만 기억하면 오늘 영상 절반은 이해한 거야. 오늘 풀어볼 문제는 2개야. 첫 번째, 미국 4월 PCE 3.8% 쇼크인데 미국 주식 폭등. 두 번째, 외국인 44조 매도에 환율 1,513원인데 한국 코스피 플러스 3.58% 폭등. 어제 외국인 매매 영상 본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지? 우리 채널은 예언 안 해. 일어난 일을 풀어주고 다음에 봐야 할 숫자랑 시점만 알려줘. 자, 시작해보자. 먼저 PCE가 뭔지부터. PCE는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미국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사고 얼마 쓰는지 추적하는 물가지표야.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CPI보다 이걸 더 봐. 왜? CPI보다 현실에 더 가깝거든. PCE가 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 미국 상무부가 5월 28일 발표한 숫자가 이거야. 4월 PCE 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3.8%. 연합뉴스, 조선일보, MBC가 다 같은 수치로 보도했어. 2023년 5월에 4.0% 찍은 이후로 두 해 11달 동안 한 번도 이 수준까지 안 올라왔어. 거의 새해 만에 최고치야. 근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어. 시장 예상치가 정확히 3.8%였거든. 예상에 부합했다고 안심할 수치 아니야. 왜냐? 직전 3월 PCE가 3.5%였거든.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가 올랐어. 이건 잠깐 튄 게 아니라 추세야. 5월에 더 오를 가능성이 커. 3.8%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지? 우리나라 라면으로 비교해줄게. 농심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20년에 728원이었어. 2026년 지금 914원이야. 머니투데이 3월 기사에 나온 숫자야. 6해 새 26% 올랐어. 한 해 평균 4.3%씩 오른 거야. 미국 PCE 3.8%는 이거랑 비슷한 속도야. 원인은 명확해. 고유가야. 5월 27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WTI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폭등했어. 그전 5월 24일엔 91달러였는데 며칠 만에 14달러 급등이야. 4월 PC에 이미 이게 반영됐고 5월 PC는 4%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어. 또 미국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야. 3.8%는 목표의 거의 2배지. 2달 연속 오르고 있으니까 연준이 무시 못해. 그래서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한 주 만에 65%에서 78%로 올라간 거야.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시작돼. PCE 3.8% 발표된 그 주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떨어져야 정상이지? 안 떨어졌어. 5월 29일 금요일 S&P 500이 플러스 0.22%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1회 연속으로 갱신. 다우 플러스 0.72%, 나스닥 플러스 0.20%, 5월 한 달 기준 나스닥 8%, S&P 5%, 다우 2% 상승. 이 숫자만 보면 미국 주식 강하다, 사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 우리 구독자님들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ETF로 미국 주식 사고 있는 분 많지? 자신감이 생기는 시점이야. 근데 그게 함정이야. 5월 29일 시장안을 뜯어봐. S&P 500 30개 주요 종목 중에서 21개가 하락 마감했어. 기술 섹터만 플러스 2.23% 올랐고 나머지 10개 섹터는 거의 다 마이너스였어. 사상 최고치를 지수가 찍었는데 종목들은 대부분 떨어졌다는 뜻이야. 블룸버그가 한 달 전부터 경고하던 거야. S&P 신고가인데 상승 종목은 23%뿐. BOA가 1986년 이후 추적한 데이터인데 지금이 가장 심한 쏠림이래. 근데 충격적인 건 한국도 똑같다는 거야. 오늘 6월 1일 코스피 플러스 3.58% 폭등인데 상장 종목 922개 중에서 상승은 187개 뿐이야. 보합 10개, 하락 726개, 79%가 떨어진 거야. 5월 한 달 기준 ADR이라는 등락 비율이 52%로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최저야. 미국이랑 똑같이 한국도 몇 개 종목이 지수 다 들어올리고 있어. 답은 엔비디아야. 엔비디아가 5월 20일에 2027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816억 2천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122조 5천억 원. 전년 동기 440억 달러 대비 플러스 85% 성장. EPS 1.87달러로 컨센서스 1.77달러 상회. 한 분기 매출 122조면 한국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합친 분기 매출보다 많아. 핵심은 매출 816억 중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이 752억 달러라는 거야. 매출의 92%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어. 작년 같은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391억 달러였으니까 한 해 만에 거의 2배가 됐어. AI 서버 칩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야. 분기 순이익만 5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4천억 원. 한국 정부 한 해 예산의 12%를 한 분기 순이익으로 번 거야. 그래서 시장은 두 갈래로 갈렸어. AI 관련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는 계속 상승. 그 외 모든 섹터는 PC 금리 고유가 부담으로 하락. 자, 여기서 진짜 충격이야.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꼭 봐야 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44조를 팔았고 오늘도 1.7조를 또 팔고 있어. 근데 왜 한국을 안 떠났을까? 그리고 오늘 왜 폭등할까? 답이 엔비디아 매출 752억 안에 숨어 있어. 그리고 오늘 시작된 한 이벤트에 있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752억 달러의 핵심 부품이 뭐냐? HBM, 고대역폭 메모리야. AI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이거 없으면 엔비디아 칩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 HBM을 누가 만드냐? 세계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가 27%, 합쳐서 82%야. 조선일보 2026년 1월 보도 기준.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이야. 엔비디아가 지금 쓰는 HBM3와 HBM3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단독 납품이야. 한국경제 2026년 2월 보도. 마이크론은 아예 못 들어가. 그리고 다음 세대 HBM4. 이것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단독 공급하기로 확정됐어. 마이크론은 중하위 라인업으로 밀려났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엔비디아 매출 752억의 92%가 데이터 센터. 그 매출의 핵심이 HBM. HBM의 82%가 한국 두 회사. HBM3 단독 납품은 SK 하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 분기 122조 벌면 그 안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출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야.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한국 반도체 매출이 같이 오르는 구조야. 자, 그리고 오늘 6월 1일에 진짜 큰 이벤트가 터졌어. GTC 타이베이 2026이야.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AI 컨퍼런스인데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닷새간 대만에서 열려. 그리고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기조연설이 잡혀 있어.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근데 진짜 결정타가 뭐냐? 이 기조연설 현장에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참석해 있어.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세션 발표를 통해 HBM4 차세대 AI 메모리 방향성을 설명할 예정이야. 새 AI 가속기 루빈과 HBM 파트너십 발표가 임박했어. 시장은 이걸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플러스 3.58% 폭등이 나온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 젠슨 황 키노트 라이브로 보는 분들 있지? 세 단어만 들어. HBM4 단독 공급 나오면 SK 삼성 동반 강세 확정이야.
루빈 아키텍처 나오면 2027년까지 AI 수요 보장이고 블랙엘 울트라 양산 나오면 단기 호재는 끝났다는 신호거든. 이 세 단어만 메모해놔. 그래서 외국인이 못 떠나.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AI에 투자한다는 말은 엔비디아를 샀거나 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샀거나 둘 중 하나야. 외국인이 5월에 44조 팔면서도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39.43%, 5해 9달만 최고치까지 올라간 거야. 떠날 수가 없어. AI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오늘 핵심 한 줄 다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한국 반도체가 움직인다. PC도, 외국인 매도도, 환율도 못 막아. AI 사이클 앞에 선 것이 악재가 무력해. 이 구조 모르면 외국인 매도 뉴스 보고 패닉 매도해. 알면 안 팔아. 자, 한국 시장 상세 보자. 5월 한 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4조 7,150억 원 순매도. 5월 31일 한국거래소 공식 데이터 조선일보 보도야. 외국인 매도 1위가 SK하이닉스 20조 7,160억 원, 2위가 삼성전자 16조 270억 원, 두 종목만 36조 7,430억 원이야. 전체 외국인 매도의 82%가 두 종목. 근데 두 종목 주가가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가 5월 29일 종가 31만 7천 원, SK하이닉스가 233만 3천 원이야. 둘 다 5월 사상 최고 가건. 외국인이 36조 팔았는데 주가는 안 떨어졌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 202% 폭증이라는 펀더멘탈이 뒷받침했고 기관이 받아냈거든. 우리 구독자님들 이 가격 잘 봐. SK하이닉스 233만 3천 원이 기준점이거든. 240만 원 위로 돌파하면 이미 늦은 거야. 추격 매수 금지. 225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손절선이야. 230만 원 근처에서 횡보하면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삼성전자도 똑같아. 32만 원 돌파 시 추격 금지, 30만 원 이탈 시 손절선. 실제 오늘 데이터로 봐. 오전 10시 36분 기준 외국인 1조 7,241억 순매도, 기관 1조 5,787억 순매수, 개인 2,464억 순매수.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거의 그대로 받아내고 있어. 그리고 코스피는 플러스 3.58% 폭등. 외국인 매도 더하기 기관 매수 더하기 AI 사이클 이퀄 코스피 신고가 공식이 오늘도 그대로 작동 중이야.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과거 사례 3개 보자. 첫 번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외국인이 2008년 하반기에만 15조 9,554억 원 순매도. 외국인 매도, 누적 매도, 지분율 하락, 새 데이터가 다 같은 방향. 코스피 8월 1,500선 무너지고 10월 장중 890선까지 폭락. 시장이 41% 폭락했어. 2008년이랑 지금 차이가 뭐냐? 2008년 외국인은 진짜 떠났어. 지분율까지 빠졌거든. 지금은 44조 팔았는데 지분율은 5해 9달만 최고치야. 팔지만 안 떠나. 그래서 안 무너져. 오히려 오늘처럼 폭등해. 두 번째,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 금액 구조 1,535억 원. 같은 달 외화 순유출 110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코스피 2,089에서 1,439까지 한 달 만에 31% 폭락. 2008년이랑 같은 패턴, 새 데이터 동시 매도. 2020년이랑 지금 차이는 2020년은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이 컸어.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진 거지. 지금 PCE 3.8%는 외부 충격급이 아니야. 우려 수준이야. 그래서 폭락은 안 와. 오히려 GTC 타이베이 같은 호재가 PCE 우려를 압도하는 거야. 세 번째, 2023년 4월 PCE가 점차 안정되면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 그 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 1조 2,680억 원 순매수, 상장 채권 4조 6,910억 원 순매수. 외국인 매수, 누적 매수, 지분율 상승, 새 데이터가 다 같은 방향. 코스피 8달 만에 2,500선 회복, 4월 10일 종가 2,512.08. 2023년이랑 지금 차이는 2023년은 PCE 안정으로 외국인이 들어왔어. 지금은 PCE는 거꾸로 튀는데 기관이 받아내고 AI 사이클이 들어올려. 외국인 없이도 폭등 가능하다는 새 패턴이 생긴 거야. 2008년, 2020년, 2023년 어느 사례에도 안 들어가는 새로운 상황이야. PCE 3.8%가 한국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보자. 환율 채널이야. PCE 튀면 미국 금리 인하 늦어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 때 환차손까지 동반.
매도 속도가 빨라져 실제 숫자로 보자. 오늘 6월 1일 오전 10시 3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이 1513.8원이야. 전일 대비 플러스 6.3원, 플러스 0.42%. 5월 15일에 1,500원 돌파한 이후 계속 상승 중. 환율 1,500원 돌파 자체가 미국 인플레 우려에 외국인 매도라는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붙은 사건이야. 근데 코스피는 플러스 3.58% 폭등이야. 환율 영향력이 GTC 효과에 압도된 거지. 자,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구독자님들이 봐야 할 거 정리해줄게. 시나리오 3개로 나눠봐. 시나리오 하나, GTC 호재 지속, 확률 50%. 오늘 젠슨 황 기조연설에서 HBM4 SK 단독 또는 SK 삼성 공동 공급 확정 발언이 나오면 화요일, 수요일까지 추가 상승, 코스피 8,800선 돌파 또는 9,000선 시도 가능. 진입 타이밍 알려줄게. GTC 키노트 종료 후 30분 기다려. 그 다음 분할 매수 3번으로 나눠서 들어가. 한 번에 풀 매수 절대 금지. 호재 발표 직후가 가장 비싼 가격이거든. 시나리오 둘, 차익 실현 조정, 확률 30%. GTC 발표가 시장 기대치보다 약하면 화요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오늘 플러스 3.58% 폭등의 절반인 마이너스 1.5% 이상 조정 가능. 코스피 8,600선 후퇴. 외국인이 오늘 1.7조 팔았는데 화요일에 2조 이상 팔면 신호야. 그리고 SK 225만원, 삼성 30만원 이탈하면 시나리오 둘 진입 확정 신호야. 이때는 추가 매수 멈추고 관망. 손절선은 지켜. 욕심 부리면 시나리오 셋까지 끌려 내려가. 시나리오 셋, PC 후폭풍, 확률 20%. 6월 6일 미국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더 늦어지고 환율 1,520원 돌파, 외국인 매도 가속. 이 경우 코스피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가능. 8,400선 1차 방어선. 시나리오 셋 오면 어떻게 하냐? 현금 비중 30%에서 50%로 상향. SK하이닉스 220만 원 이탈하면 보유분 절반 매도. 하방 시나리오도 준비해놔야 진짜 투자자야. 상승만 보고 들어가면 하락에 무너져. 근데 분명히 해. 2020년 1439 같은 폭락은 아니야. 그땐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이 컸지. 지금은 인플레 우려만으로 그 정도 안 떨어져. 비관 시나리오도 마이너스 2% 선이야. 패닉 매도하면 손해야. 화요일, 수요일 봐야 할 거 딱 3개야. 첫 번째,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GTC 타이베이 젠슨 황 기조연설 발표 내용.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에서 라이브 중계. HBM4 루빈 가속기 키워드 나오는지 확인.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이름 직접 언급되면 강력 호재. 두 번째, 화요일 9시 30분 외국인 코스피 누적 매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서 통계, 주식, 투자자별 거래 실적 확인하면 돼. 개장 30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2천억 이하면 평소, 매수 전환되면 시나리오 하나 확정, 5천억 이상 매도면 시나리오 셋 의심. 세 번째, 화요일 10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초가. 두 종목이 외국인 매도의 82%였잖아. 어제 종가 삼성 31만 7천원, SK하이닉스 233만 3천원 대비 플러스 2% 이상이면 GTC 호재 전이 확정. 마이너스 1% 이하면 차익 실현 시작. 두 종목이 코스피 방향을 결정해. 그리고 이번 주 일정 머리에 박안와 6월 2일 GTC 둘째 날 파트너십 발표, 6월 6일 미국 5월 고용지표, 6월 12일 FOMC 금리 결정. 특히 6월 6일 고용지표는 PCE보다 더 큰 변수야. 한 주가 다 시장 흔드는 이벤트라 캘린더에 박아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뭘 들고 있냐에 따라 봐야 할 게 또 달라. 그룹 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자. 오늘 플러스 3.58% 폭등 분위기에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질 위험 있어. 보유 중이면 GTC 발표 보고 결정. HBM4 SK 단독 발언 나오면 보유 강화, 못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검토.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 SK 225만 원, 삼성 30만 원 손절선만 지켜. 이 두 가격 깨지면 시나리오 둘 진입이니까 추가 매수 금지. 그룹 둘 미국 ETF 보유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거. 지금 싼 ETF의 30% 이상이 엔비디아 MS 애플 같은 매그7이야. 엔비디아 하나 흔들리면 ETF 전체가 흔들려. GTC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 반응 보고 비중 조절. 대안은 RSP 같은 S&P 500 동일 가중 ETF야.
그룹셋, 현금 보유자, 아직 진입 안 한 구독자님들. 오늘 플러스 3.58% 폭등에 패닉 매수 들어가지 마. 화요일 차익 실현 조정 가능성 30%야. 시나리오 새 8,400선 깨짐 확인되면 분할 매수 진입 고려. 안 깨지고 8,700선 위안착하면 시나리오 하나, 추격 매수보다 보유 종목 결정해놓고 대기해. 시나리오 하나 확정되면 분할 매수 3번으로 나눠 들어가. 한 번에 풀매수 절대 금지. 시나리오 둘셋 가면 더 좋은 가격 기다려. 마지막으로 솔직한 얘기. 이 영상은 100% 예측이 아니야. GTC 발표 내용, 6월 6일 미국 고용, 6월 12일 FOMC, 6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줄줄이 일정 있어. 한 가지 이벤트로 시장 전체 판단하면 틀려. 시나리오 하나, GTC 호재도 50% 확률이지 100%가 아니야. 오늘 정리. 미국 PCE 3.8%, 두해 11달 만 최고. S&P 1의 연속 신고가. 이유는 엔비디아 단독 견인. 데이터 센터 매출 750여, 매출의 92%. 같은 패턴이 한국에도. 외국인 44조 매도에도. 환율 1513원에도 오늘 외국인 1.7조 또 매도에도 코스피 플러스 3.58%, 폭등 8779. 진짜 트리거는 GTC 타이베이 2026이야. 젠슨 황기조연설, SK삼성 HBM4 발표. 시장은 이걸 미리 가격에 반영했어. 과거 사례 3개 비교. 2008년은 진짜 떠난 거라 무너졌어. 2020년은 외부 충격이라 폭락했어. 2023년은 PC 안정으로 돌아왔어. 지금은 셋 다 아니야. 외국인은 팔지만 안 떠나고 PC는 튀지만 코스피는 폭등하는 새 패턴이야. 핵심 한 줄 다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한국 반도체가 움직인다. PC도 외국인 매도도 환율도 못 막아. AI 사이클 앞에 선 것이 악재가 무력해. 이 한 줄만 기억해. 마지막으로 한 줄 더. 오늘 플러스 3.58% 폭등을 보고 추격 매수 들어가는 사람은 차익 실현 매물에 당해. 폭락을 보고 패닉 매도하는 사람은 다음 폭등을 놓쳐. 우리 구독자님들은 GTC 발표 한 번, 화요일 외국인 매매 한 번, 삼성 SK 시초가 한 번, 세 가지만 보고 결정해.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우왕좌왕해. 우리는 트리거를 본다. 다음 영상에선 GTC, 타이베이, 젠슨 황, 기조연설 발표 내용 정리해줄게. HBM4 단독 공급 발언 나왔는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누가 더 큰 수혜인지, 화요일 코스피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다룰게. 보유 종목이나 궁금한 거 댓글 남겨줘. 화요일 새벽에 같이 풀어보자. 구독, 알림 눌러두고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가보자고.